당신은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? 다리가 없던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고 눈을 감고 있던 맹이는 눈을 뜬다. 한마디로 불편한 몸을 연기하던 사기꾼들이 일을 마친 종점에서는 멀쩡한 모습으로 집으로 가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.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나 저 사람들처럼 사기꾼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나는 항상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다. 하필 우리 집이 지하철역의 종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저런 사기꾼들을 더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. 나는 절대 저런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. 그런데 어느 날 흔히 있는 수법이었다. 자신의 사연을 A4 용지에 적어 앉아있는 사람들 무릎에 올리고는 돈을 구걸하는.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.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. 진부한 내용이었다. 자신을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캠페인 같은 글이 장문으로 적혀 있었다. 그 종이의 끄트머리에는 후원 계좌번호와 보호자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. 그 종이를 무릎에 올려둔 사람은 10대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. 뭐지? 신종 구걸수법인가? 가출 청소년? 아니면 사이비 종교단체의 조종을 받은 걸지도 모른다.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런 모금 캠페인을 할 리가.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분명히 이것도 거짓말일 것이다.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는 모르지만, 그리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가기로 했다. 출입문이 열립니다.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. 이 종점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혹시 저 여자아이도 사기꾼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? 혹시 이렇게 번 돈으로 종점역 근처 식당에서 고기를 뜯고 있진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니 헛웃음이 나왔다. 그런데 집에 가자고. 우리 집에 가자고. 왜 이래? 얼른 안 따라오고.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.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해봤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남자는 아이를 끌고 갈 것이다. 늦은 시간에 종점이라 그런지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. 어쩌지? 고민 끝에 결국 저기요, 그 손 나요. 당신이 뭔데? 나는 이 아이 아빠라고. 거짓말하지 마세요. 당신 그 손 안 놓으면 경찰 부릅니다. 남자는 내가 경찰을 부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난처한 듯 자리를 떠났다. 괜찮아? 아이는 겁을 먹은 것 같았다. 나는 잠시 망설였다. 경찰을 불러야 할까? 하지만 아이는 강하게 거부했다. 나는 결국 아이가 준 A4 용지에 적혀있는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. 아이의 아빠로 생각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. 그리고는 지하철에서 집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 집까지 꼭 아이를 바래다 달라고 사정했다. 그래, 오랜만에 착한 일 하자. 나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. 네, 거기서 골목길만 돌아오시면 다 오셨습니다. 나는 전화 속 목소리의 안내를 따라 집을 찾아갔다. 그리고 골목길의 끝에 다다르자 지하철에 그 남자가 튀어나왔다. 아깐 소리를 질러서 도망쳤지만 뭐지? 이 사람이 왜?
내 뒤에 있던 여자아이도 싸늘하게 웃기 시작했다. 설마 처음부터 두 사람이 짜고 날 납치하려고 했던 건가? 속았어. 도망쳐야 한다.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. 하지만 감사합니다.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줘서. 아깐 오해가 있었네요. 죄송해요. 아빠가 밤늦게까지 동물보호 캠페인 하는 걸 반대해서 놔뒀어요. 언니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. 그렇게 싸늘한 미소가 닮은 부녀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갔다.